안녕하세요. 작가 나폴레온일 채널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좌절감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인다면 당신은 자신의 힘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가장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달했을 뿐이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으며 완전한 통제력을 갖춘 채 살아가는 당신을 상상해보라.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감정에 갇힌 느낌에서 벗어나 감정을 소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이 기술을 통달하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인생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의 의견, 매일의 좌절감, 예상치 못한 좌절 등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길에 방해물, 비판, 장애물을 던져준다. 하지만 진정한 힘이 무관심의 기술을 통달하는 데서 나온다면 어떨까? 폭풍 속을 움츠러들거나 평정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의 의미다. 핵심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외부 사건이 당신의 기분을 좌우하게 내버려두면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힘의 꼭두각시가 된다. 하지만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하면 당신은 운명의 주인이 된다. 세상은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당신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추면 말 한마디 없이 권위를 갖게 된다. 당신은 힘과 존재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간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모든 사소한 일, 모든 비판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마치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통제력을 유지하며 움직였다. 그들의 힘은 논쟁하거나 반격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의 진정한 힘이다. 자기계발과 성공 관련 서적에서 발견되는 철학을 생각해보라. 가장 강력한 교훈은 생각의 행동에 앞선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세상에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힘을 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기른다면 세상은 당신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다. 인생에서 위대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한다. 마음을 통제하면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 누군가 공개적으로 당신을 모욕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노, 보복 또는 자기 방어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미소 짓고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선동자의 힘을 빼앗는 것이다. 그들은 반응을 기대했지만 반응이 없자 불안해한다. 반면에 당신은 더 강해지고 상처받지 않고 패배하지 않은 채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지만 모두가 존경하는 조용한 지배력이다. 실패와 좌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절이나 패배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린다. 그들은 좌절감에 빠져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을 잘못된 것에 대해 한탄하며 보낸다. 하지만 무관심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데이터, 학습 경험, 조정, 발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들은 실패를 내면하지 않고 관찰하고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수준의 통제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매일 훈련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연습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상황이 정말 내 장기적인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가? 내 반응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 힘을 내주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무반응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인생의 사소한 일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갑옷을 만든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각화다. 인생을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라. 모욕에 움츠러들지 않고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마음속에서 이 이미지를 강화하면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 마음은 강력하며
반복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당신이 된다. 사람들이 왜 당신이 동요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게 하라. 그들이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는지 의문을 갖게 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게임을 통제하게 된다. 당신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만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 속에 당신의 힘이 있다. 진정한 힘은 지배나 공격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강력한 존재감, 침묵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통해 존경을 받는 존재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통달하면 당신은 인생을 통달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당신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행동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잠시 멈추고 평가하고 의도를 가지고 대응한다. 이것은 그들이 감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통달했기 때문이다. 감정적 분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격렬한 논쟁 중이고 상대방은 당신을 도발하려고 한다. 당신은 반응하는가? 그들의 말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게 내버려 두는가? 아니면 당신이 힘을 주지 않는 한 그들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미소 짓는가? 감정적 분리는 당신의 평화를 외부 세력에 넘겨주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신성하고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명료함이 증가하며 삶의 도전 과제는 싸워야 할 전투가 아니라 풀어야 할 퍼즐이 된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외부 사건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좌우하게 내버려 두면 당신은 상황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면 당신은 자신의 운명의 설계자가 된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라. 그의 사업은 무너졌고 투자는 실패했으며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대부분은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다. 대신 그는 실패를 비극이 아닌 교훈으로 보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가장 큰 자산이며 어떤 외부적 손실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모든 것을 재건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힘이다. 실패나 좌절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감정적 혼란이다. 그들은 두려움, 의심, 좌절이 자신을 통제하게 내버려 둔다. 그들은 야심차게 시작하지만 도전이 닥치는 순간 포기한다. 하지만 분리를 통달한 사람들은 감정이 더없는 감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은 일시적인 감정이 장기적인 목표를 방해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장애물이 아닌 발판으로 보도록 마음을 훈련했기 때문에 인내한다. 감정적으로 분리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 세력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기쁨, 슬픔, 흥분을 경험할 수 있지만 통제력을 유지한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섬기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연습을 하라.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라.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행사하는 힘을 빼앗는 것이다. 분리는 또한 명확한 목적을 갖는 데서 비롯된다. 당신이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사소한 방해물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당신의 집중력은 깨지지 않게 된다. 세상은 자신을 통달한 자들의 것이다.
감정적 통제력을 더 많이 기를수록 당신은 더 막을 수 없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때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때 당신은 대응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된다. 진정한 힘은 육체적 우위나 시끄러운 힘의 과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요구하지 않고도 존경을 받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에 관한 것이다. 감정적 분리의 기술을 통달하면 당신은 인생을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에 신경 써야 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사람들의 의견, 그들의 인정, 그들의 판단. 사회는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측정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대부분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온다. 다음번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것들, 즉 비판, 일시적인 좌절, 찰나의 당혹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소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소비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행동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을 통달하는 것이 힘을 되찾는 열쇠인 이유다. 무관심은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집중을 받을 만한 것에 투자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견이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소한 불편함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통제력을 되찾는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필사적으로 인정을 구하거나 모든 도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매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쉽게 조종당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채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어울리고 사랑받고 순응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존감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갖는다. 누군가 당신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라.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즉시 반응하여 자신을 방어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보복한다. 그러나 강한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들은 말은 허락해야만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통제력도 유지한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어떤 폭발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 같은 원리가 성공에도 적용된다. 위대함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목표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사소한 드라마나 외부의 판단에 의해 산만해지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관련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모든 순간이 그들의 진전에서 훔쳐온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명료하게 행동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수준의 무관심을 기를 수 있을까? 당신의 반응을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다음번에 사소한 일로 분노, 좌절 또는 불안이 치솟는 것을 느끼면 잠시 멈추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 또 다른 강력한 실천은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목적, 성장, 마음의 평화를 정의하라. 당신이 강한 자존감의 기초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 당신은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깊이 신경 쓰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다. 진정한 힘은 인정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그건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사소한 갈등을 뛰어넘고 산만한 세상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발견된다. 결국 그거는 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신경 쓰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 선택하고 당신의 주의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에 낭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관심의 기술을 통달할 때 당신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지나치게 신경 쓰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존감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항상 나머지 사람들을 뛰어넘을 것이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함정이다.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 그들의 인정에 의존하게 만든다. 현실은 당신에 대한 다른 누구의 의견도 당신 자신의 의견보다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힘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진정한 자신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통해, 즉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다. 당신이 만난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움츠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바로 그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힘은 흔들리지 않는 자아감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줬는 동안 그들은 당당하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걷는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판단에 대한 두려움, 홀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둔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이 인정을 더 많이 구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힘을 내어준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고 비틀면서 기대의 포로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게 된다.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필요를 버릴 때 찾아온다. 보편적인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항상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세상을 바꾼 사람들, 즉 지도자, 혁신가, 창조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어울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비전, 목적, 내면의 불에 의해 움직인다. 그들은 비판에 직면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자신감은 여론보다 훨씬 더 강한 것, 즉 자기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인정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누구의 의견이 정말로 중요한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대부분의 경우 가장 큰 목소리는 당신의 길을 걷지 않고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의 말은 실질적인 무게가 없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발전을 인정하고 크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외부의 인정은 무관해진다. 당신은 더 이상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박수가 필요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의 결정, 자신의 여정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지시하게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협상하거나 논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유롭게 살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렌즈를 통해 당신의 말, 행동 또는 꿈을 걸러내지 않는다. 당신은 진정성, 대담함,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괜찮다.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선택하라. 당신의 신념, 가치, 비전에 굳건히 서라. 외부의 인정을 받을 필요를 버리고 자기 수용의 힘을 받아들이라.
일단 그렇게 하면 당신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게 된다. 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당신의 강점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의 첫 징후에 무너진다. 그들은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행동을 지시하고 결의를 약화시키도록 내버려 둔다. 하지만 왜 그럴까? 비판은 종종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말, 의견,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은 비판은 당신이 부여하는 만큼의 힘만 가진다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게 된다. 논리적으로 걸러내면 당신이 통제권을 유지한다. 가장 강한 사람들은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명확한 마음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유용한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불필요한 감정도 과민 반응도 없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핵심 교훈은 비판을 감정이 아닌 논리로 걸러내는 것이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게 두지 마라. 비판에는 건설적인 비판과 파괴적인 비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건설적인 비판은 가치가 있다. 그것은 당신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경험, 지식,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당신이 환영해야 할 피드백의 종류다. 그러나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것은 종종 질투, 불안 또는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의견은 당신이 그것을 내면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조각가가 걸작을작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가 조각하는 동안 사람들은 멈춰서서 구경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감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용한 제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조롱한다. 조각가는 몇몇 부정적인 목소리 때문에 자신의 비전을 포기할까 아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비전에 따라 계속해서 소음을 걸러낸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비판에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할 경험이나 신뢰성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고려하라. 그렇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라. 모든 목소리가 당신의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비판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그들의 말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비판은 감정적 회복력의 시험이다.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방어적이 되거나 논쟁하거나 자기 의심에 빠진다. 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비판을 인정하고 처리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게 두지 않는다. 당신이 침착한 무관심으로 비판에 대응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자신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즉 선구자, 창조가, 지도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들 모두는 끊임없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의심받았고 그들의 결정은 의문을 제기받았지만 그들은 외부 소음이 그들을 막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나아갔다. 의심에 직면하여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그들을 구별짓는 것이었다. 그들은 비판이 종종 진보의 대가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싶다면 분리를 연습하라.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잠시 멈추라. 즉시 반응하지 마라. 대신 분석하라. 그들의 말의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배우라. 그렇지 않다면 무시하라. 이 습관을 통달하면 당신은 인정받으려는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다른 강력한 접근 방식은 자기 확신이다. 당신이 당신의 과거를 진정으로 믿을 때 외부 의견은 그 영향력을 잃는다.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불인정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얕은 비판에 면역이 된다. 세상은 항상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의견은 당신 자신의 의견이다. 진정한 힘은 비판을 듣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에 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그것은 단지 소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필요하다면은 그것으로부터 배우되 결코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라. 가장 강한 사람들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거나 완전히 무시한다. 압박은 사람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만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박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도전을 예상하면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비밀은 통제에 대한 필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라.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고 장애물이 나타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좌절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전략과 침착한 계산으로 대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저항하기 때문에 압박감에 무너진다. 그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예측 가능하며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불평하고 얼어붙는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훈련한 사람들은 적응한다. 그들은 혼돈에 맞서지 않고 혼돈과 함께 움직인다. 노련한 전사를 생각해보라. 그는 쉬운 싸움을 기대하며 전투에 임하지 않는다. 그는 저항, 매복, 예상치 못한 위협을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정을 유지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갈등의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편안함을 바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대신 실행에 집중한다. 당신도 같은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스트레스, 실패, 의심을 당신에게 던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압박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도록 자신을 훈련했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서 허둥댈 때 당신은 정밀하게 움직일 것이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다. 외부 사건이 아닌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마스터하는 데에는 힘이 있다. 더 이상 일이 완벽하게 진행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막을 수 없게 된다.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은 그것을 진정한 모습, 즉 당신의 평정심을 다듬을 기회로 본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흔들리지 않는 개인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혼돈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침착함, 확신, 통제력을 발산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궁금해한다. 어떻게 아무것도 그들을 동요시키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그렇게 평정을 유지할까? 그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예상하도록 마음을 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반응을 연습했다. 그들은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에서 벗어난다. 그들은 공황 상태보다 논리를 우선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갖지 못할 이 점을 유지한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력을 구축하려면 압박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것을 게임, 당신의 규율에 대한 시험으로 보라.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평정을 유지하도록 자신에게 도전하라.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게 두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라.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진다. 또 다른 필수적인 실천은 준비다. 가장 강한 개인들은 압박이 닥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 훈련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신적으로 연습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절하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지 못한다. 당신은 반응자가 아닌 전략가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보다는 희망에 의지하며 준비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무너진다. 하지만 역경에 대비하여 마음을 훈련한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그러니 다음에 압박이 가중될 때 이것이 당신의 시험, 즉 통제력을 증명할 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다른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때 당신은 숨을 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때 당신은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 당신은 여전히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은 채 서 있을 것이다. 고통은 종종 결과에 대한 집착, 기대, 그리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삶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믿는 방식에 꽉 매달리고 현실이 우리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진정한 정신력은 놓아주는 데 있다. 강을 상상해보라. 물은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고 장애물 주위를 흐른다. 그것은 바위가 길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저항에 부딪혔을 때 흐름을 멈추지도 않는다. 그것은 적응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삶에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다. 어떤 일들은 당신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일어날 것이다. 오지 않은 취업 제안, 떠나간 사람, 예상치 못한 좌절. 당신은 저항하고 고통받거나 아니면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택은 항상 당신의 몫이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옮기는 것이다. 기대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좌절의 순환에 갇히게 하며 과거의 사건을 되풀이하고 무엇이 달라졌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당신의 영향력 밖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난다. 당신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불가피한 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삶이 아니라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달했다. 그들은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과 평화는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흐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강요하려 애쓰며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특정 결과에 연결한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것은 약한 삶의 방식이다. 힘은 적응력에서 나온다. 경직된 기대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회복력을 개발한다. 어떤 사건도, 어떤 실망도, 어떤 좌절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놓아주는 것의 핵심은 인식이다. 다음번에 당신이 어떤 것, 즉 결과 사람 기대에 너무 꽉 매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을 놓아주라.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대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로 그것을 다시 향하게 하라. 불리는 기술이며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가게의 긴 줄, 느린 교통, 예상치 못한 계획 변경과 같은 사소한 좌절을 놓아주라. 반응하지 않고 외부 환경이 당신의 기분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관찰하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고방식을 더 큰 도전에 적용하라. 어떤 사람들은 분리를 무관심과 혼동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같지 않다. 무관심은 무관심, 즉 삶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반면에 분리는 당신이 삶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될 필요는 없다는 깊은 이해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 관계, 경험에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건드릴 수 없게 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평화의 감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들이 좌절과 실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왜 아무것도 당신의 평정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진실은 당신이 단순히 놓아주는 기술을 통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것에 적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마음은 집착하지 않고 강처럼 흐르며 길의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소음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침묵은 무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간을 채우고 인정을 얻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말을 한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개인들은 불필요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듣고 관찰하고 계산한다. 그리고 마침내 말할 때 모든 단어에는 무게가 실린다. 침묵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제고하게 만들고 당신의 생각을 분석하게 만들고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대화에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통제력을 갖는다. 말은 드러내지만 침묵은 감춘다. 당신이 침묵의 기술을 통달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힘의 역학을 바꾼다. 당신은 대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의 불편함을 느낀다. 그들은 설명, 정당화, 불필요한 말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서두른다. 하지만 당신이 자제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강요한다. 그들이 더 많이 말할수록 그들은 그들의 생각, 불안, 의도를 더 많이 드러낸다. 한편 당신은 미스터리로 남고 그 미스터리 속에 힘이 있다. 협상 중이라고 상상해보라.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하지만 반응하는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춘다. 당신은 침묵이 길어지게 둔다. 당신이 더 오래 기다릴수록 그들은 더 불안해진다. 그들은 제고하기 시작하고 더 나은 조건, 타협, 절박함으로 침묵을 채운다. 왜냐하면 침묵은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영향력을 만들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가 일상적인 상호작용에도 적용된다.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침묵을 지켜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 방어, 보복과 같은 반응을 기대한다.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는다. 그들은 그들의 말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어리석게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먹고 사는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도록 강요한다. 침묵은 또한 관찰을 위한 도구다. 말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알아차린다. 당신은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그들의 자세에서 불안한 움직임을, 그들의 말에서 모순을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를 놓친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통달할 때 당신은 전략가가 된다. 당신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닌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정밀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의미 없는 잡담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적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반대로 그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을 통해 힘을 기르고 싶다면 자제력을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다음번에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라. 방을 관찰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게 하라. 당신이 말을 적게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마침내 말할 때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침묵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침묵을 지켜라. 모욕을 당했을 때 침묵을 지켜라. 누군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할 때 그것을 미루라. 격렬한 상황에서 말을 통제하는 능력은 규율의 궁극적인 표현이며 규율은 존경을 받는다. 강력한 사람들은 반응적이지 않다. 그들은 감정이 그들의 말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이 그 자체로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잠시 멈추는 것은 한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조용한 순간은 전체 상호작용을 바꿀 수 있다.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 반응을 기대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침묵을 지켜라.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하고 힘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라. 모두가 듣고 싶어 안달인 세상에서 가장 적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침묵을 통달하면 당신은 통제력을 통달하게 된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전쟁터다. 당신이 허용하는 생각이 당신이 이길지 질지를 결정할 것이다.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망설임, 이것들은 정복해야 할 적이다. 가장 강한 개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결코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통제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훈련하려면 정신적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정성에 대항하는 감사, 게으름을 이기는 규율, 고통을 없애는 분리. 몸이 반복적인 저항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마음은 매일의 훈련을 통해 회복력을 갖게 된다. 위기의 순간에 정신적 강인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매일 당신은 동요하지 않도록,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도록, 응답하기 전에 숨을 쉬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이며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고 좌절에 굴복한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것이 전사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지도자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산만함, 실망 또는 모욕이 자신을 흔들게 두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의식,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 뿌리 박힌 평온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깨지지 않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라. 정신력은 자꾸 일상적인 순간에 만들어진다. 잠을 더 자고 싶을 때 일찍 일어나는 것에 있고, 논쟁할 수 있을 때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에 있고, 당신 안에 모든 것이 그만두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 마음은 근육처럼 저항을 통해 성장한다. 모든 도전은 그것을 강화할 기회다.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습관 중 하나는 분리다. 당신이 감정, 결과, 외부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끊임없이 반응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점을 얻는다. 분리는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고 통제를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항상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풍을 상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에 휩쓸려 상황에 의해 이리저리 내던져지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맞서 싸운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폭풍이 주변을 지나가게 둔다.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힘을 비축한다. 정신훈련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규율이다. 마음은 항상 편안함, 용이함, 그리고 최소 저항의 길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힘을 결코 얻지 못하는 이유다. 그들은 산만함, 미루는 버릇, 자기 의심에 굴복한다. 하지만 규율은 마음을 다시 연결한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편안함보다 규율을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을 막을 수 없는 사람으로 재구성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정신력을 강화하는 습관에 전념하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명상하고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운동하고 마음을 넓히기 위해 독서하라.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자신에게 한 말을 지켜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강력한 것,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발전한다. 세상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전할 것이며 삶은 당신의 길에 장애물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통달하는 순간 어떤 외부적인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당신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취하는 자신감, 통제력, 힘의 수준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고 동요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지 물을 때 당신은 답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훈련했고 이것을 만들었으며 아무것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진정한 힘은 침묵 속에서 움직인다. 그것은 주목을 구하지 않고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행동하고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한다.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은 종종 가장 약하다. 그들은 인정을 갈망하고 의도를 발표하고 승인을 구한다. 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들은 조용하고 전략적으로 정밀하게 움직인다. 존경받고 싶다면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멈추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라. 그냥 일을 하고 진전을 이루라. 성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더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은 조사, 의심,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 속에서 일할 때 아무도 당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알아차릴 때쯤에는 너무 늦다.
가장 강한 개인들은 자신을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들의 성공이 말하게 한다. 그들은 논쟁하지 않고 감동을 주려고 애쓰지 않고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며 그 확신은 존경을 받는다. 인정을 찾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막을 수 없게 되기 시작한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끊임없이 다음 행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힘이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침묵 속에서 건설하고 창조하고 지배했다. 이것을 통달하고 싶다면 당신의 야망을 비밀로 유지하는 규율을 개발하라. 끊임없이 일하되 박수를 구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의 다음 행보에 대해 궁금해하게 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동요하지 않는지 의문을 갖게 하라. 그들이 덜 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통제력을 갖는다. 침묵은 수동성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백을 채우고 추측하고 과도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은 힘을 얻는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린다. 사람들은 당신이 주목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듣는다. 모두가 주목받고 싶어 안달인 세상에서 인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좇는 동안 당신은 통달을 좇는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집중하는 동안 당신은 실제로 성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것이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다.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저항하라.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낀다면 참으라. 세상에 당신의 발전을 보여주고 싶다면 당신의 결과가 그것을 하게 하라. 외부의 인정을 먹여 살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알아차릴 것이다.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왜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게임을 통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세상에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 한마디 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